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장성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우리 지금 만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만나죠? 네, 오늘 오전 11시에 청와대에서 차담 형태로 만나는데 예. 이철이 정무수석만 배석하고 비공개로 만난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원팀 분위기를 일단 띄우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회동으로 이어졌고요. 네. 청와대는 비정치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선거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일정이 생각보다 좀 빨라졌어요. 네. 예,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뭐 당초에 이제 수요일, 왜냐면 목요일에 출국하니까 수요일에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 왜 당겨졌냐면은 오늘부터 이미 그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죠, 관련 화상 정상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그러니까 26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이제 그 유럽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간에 이재명 후보 만나면은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의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만나고 나머지 이제 정상회의 시작한다. 일정을 다 소화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의미는 일단은 뭐 원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낙연 후보 지지층,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은 소위 말하는 친문이라는 거라서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강력하게 지지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다독여서 이렇게 원팀을 만들어 달라, 뭐 이게 후보를 뽑아 민주진영을 다시 사기를 정부를 재창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로 이렇게 만나면서 점점점 뭐 좀 단단하게 다진다 팀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간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 원팀의 어떤 시그널,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11시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보실 거고,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여기는 지금 경선 막바지 여론조사 항목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확정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 건데요. 후보 결정이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인데 네. 지금 핵심은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제 후보 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캠프별로 유불리를 좀 따지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경쟁력을 묻는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네.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별로 어떤 게 유리할까를 이제 고민한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한 걸 텐데, 네. 윤석열 캠프는 1대1 가상 대결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렇게 응답자에게 4번을 다 물어서 어떻게 선호를 하는지를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은 한 번 던지고 보기를 1, 2, 3, 4가 아니라 네네. 질문 자체를 4번 던지는 네. 거예요?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이렇게 4번 물어보겠다. 이재명 대 윤석열이면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 뭐 홍준표면 누구 네, 뽑으시겠습니까? 4번을 묻는다. 네. 이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요. 근데 이제 홍준표 캠프는 한 번에 끝나는 사지선다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한 번 묻고 네. 그리고 이제 4명 후보를 다 얘기하면 그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럼 보기로 뭐 1 누구, 2 네. 누구, 3 네. 누구, 4 누구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앞에 것을 양자 대결 방식이라고 하고 네. 지금 뒤에 것을 사자 대결 방식이라고 하고 두 개를 놓고 지금 뭐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군요.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이런 방식이, 양자 대결 방식이 이런 경선 과정에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처럼 뭐 38대 뭐 4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냐? 그럼 뭐 41대 뭐 33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받는 값이 고정값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랑 붙었을 때는 30이 나왔어요. 근데 그 홍준표랑 붙었을 때는 20이 나왔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윤석열이 30대 35가 나오고 이재명 홍준표가 20대 34가 나오면은 이 둘 사이에 이 갭은 이재명 홍준표가 훨씬 커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윤석열이 1%포인트 더 나왔다. 그러면 어느 게 더 경쟁력 있는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앞에 값, 그러니까 이재명 값이 고정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뒷값을 어떻게 견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두 후보의 어떤 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절대값으로 누가 많이 나온 걸 볼 것이냐 이거부터 지금 복잡해지고 이렇게 4번을 물어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없어요.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좀 간단한 거를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예. 이걸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 방법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홍준표한테 많이 밀린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캠프에서 각 캠프에서 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조사를 해보고 있을 텐데 예. 개개별로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했을 때 높게 나오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저렇게 했을 때 높게 나오고 유불리가 있군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렇게 가상 대결을 한 결과들을 좀 보면 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리한 방식인지도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가상 대결이면 결국은 1대1이 되면은 후보들과 진영이 다 결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명한테 물어봤을 때는 1, 2, 3, 4위가 명확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뭐 홍준표 40, 뭐 윤석열 30, 뭐 유승민 10,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거를 1대1로 물어보면은 비슷비슷하게 결집을 하기 때문에 다 나오니까 그 갭이 줄어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밀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거를 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역선택을 막기 위한 방법은 1번 방식이다. 즉 양자 대결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오늘 오전에 지금 결정한다는데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같아요. 지금 경선 불복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가면은 홍준표 후보 측에서 중대 결심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마침 일부 인터뷰가 김기현 원내대표예요. 제가 그 질문은 거기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네. 녹취록에 등장한 시장님. 예, 이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임기 못 채우고 그만두었던 황무성 사장이 녹음 파일 하나를 내놓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한 달 전인 2015년 2월에 당시에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시장님을 언급하면서 황무선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총 40분짜리인데 잠깐 듣겠습니다. 너무 모르십니다. 이 험난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 그러면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보라 그래. 참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는 못 빼겠습니까? 이 정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사장님 결정 나와서 저한테 정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정 실장이 당신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뒤에도 언제 할 겁니다. 쓰세요. 사장님 지금 몇 번 바꾸십니까 말을.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 정말.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한테. 쓰시고 같이 가시시고. 정 실장님한테 자리 계신.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앞에 들려드린 것이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황 사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거 사표 써라, 쓰세요. 이런 녹취고요. 지금 뒤에 들으신 것이 어제 이 질문이 나가자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한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장성주 기자,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서 그러니까
이 사태를 압박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잖아요. 근데 이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잠깐 유동규 본부장이 그러니까 네. 유한기 또 다른 본부장 네. 유한기란 사람을 시켜서 황 사장을 압박했다 이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녹취록을 보면. 예. 근데 이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제 윗선을 좀 규명할 수 있는 단서로 보였던 배임 혐의를 빼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 공소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변호인한테도 주고 그리고 첫 재판에서 검사가 그 내용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 자료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자 검찰이 진짜로 윗선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공소장에 이 향후 수사 방향하고 전략들이 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임 혐의를 일단 빼고 네. 갖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 녹취 내용을 보면 그런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 사장이 3년 임기짜리였는데 이 사람 이제 한신공영 출신이잖아요. 건설사 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장짜리 앉힌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그만뒀다. 그러고 나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사장 직무대리를 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밑에 사람이 사장실에 사표를 들고 와서 이거 써라. 이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40분 동안 얘기하면서 14번의 사퇴 종용이 있었고 그리고 유동규 이름이 12번 그리고 예. 정 실장, 정진상으로 전 정책실장으로 추정되는 정 실장이 뭐 8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단어가 또 7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동규와 정 실장이 지금 유동규와 정 실장의 뜻을 받아서 유한기가 이제 와서 지금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위증죄 국정감사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위증죄도 가능하고 직권 남용을 유동규가 한 혐의가 있잖아요. 그럼 직권 남용을 강요한 혐의 이를테면 뭐 이런 것도 이재명 후보한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입니다. 어제도 예.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 내려놓고 기자들 질문 받을 때 이 질문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만둔다고 하길래 왜 그만두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인 거죠. 장성주 기자. 알겠습니다. 예, 그 하나 또 예.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황무성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성남시 감사관실이 동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황 사장이 그 관련 업계, 건설업계 사람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게 개발 정보를 넘겨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 즈음에 감사관실에서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게 황 사장의 주장이에요. 예, 그런 주장이 언론 보도로 어제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검찰에서도 녹취록 다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황 전 사장이 가서 진술을 했으니까 참고인으로 녹취록도 냈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능성이 받아보는 거는 언론들이 받아보는 건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금 내보낸 거거든요. 검사들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김은혜 의원실 줬을 정도면은 진술이 협조적이면은 검찰에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가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